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지금 책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언박싱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어젯밤에 박스에서 열심히 푼 책이에요. 그리고 박스에서 풀면서 언박싱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멍청하게도 제 손으로 그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를 깔끔하게 비운다는 그 일념 하나로 긁어가지고 휴지통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삭제를 엔터를 딱 누르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간혹 한 번씩 저의 영상을 날려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고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들을 샀는지 그냥 오늘은 가볍게 사실 읽어보지 않은 책들이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들을 구매를 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젯밤에 언박싱을 할 때는 그냥 책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보다 나은 영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냥 한 권 한 권씩 이야기를 하기보다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책들을 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제 산 게 아닌데. 분류를 다 했습니다. 매일 오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워 보여서 산 책들이겠지만 단순 호기심만으로 산 책들도 있고 저의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읽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산 책들도 있는데 선택장애가 왔다. 그냥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내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 이거는 이 작가한테 좀 꽂혀가지고 산 책이 있는데요. 책의 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책,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는, 이거는 그 한 작가의 책이거든요. 김종원 작가님의 책인데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명언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괴테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분이 어떤 한 현자를 탐구하는 책인지 아니면 사상을 깊이 파고드는 책인지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산지가 지금 꽤 된 책이어서 분명 소개글을 읽었을 텐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좋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약간 어떤 한 현자를 파고들고 그리고 이 작가만의 시선이 담겨있는 책,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는 니체의 자존감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이토 다카시의 책이에요. 사이토 다카시 책은 제가 볼 때마다 같은 내용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게 좋아서 이 저자를 좋아하는데 이 저자가 이번에는 니체와 자존감을 묶어가지고 책을 내서 읽어보고 싶어서 또 샀고요.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이 책은 저 스스로를 예술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뭔가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더 예술성을 계속 가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순수 학문에 이렇게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히 지식만 나누고 지식만 파고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어떤 예술가의 면모도 조금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저한테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약간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예술성도 추구하고 싶은 양쪽의 욕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읽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책인데 어렵다고 느껴서 계속 미루고 있던 스피노자의 책 에티카와 그리고 다른 이 스티븐 네들러라는 분이 쓴 에티카를 읽는다라는, 에티카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는 그런 책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일단 사둔 책이에요. 저는 한 현자에 꽂혀서 공자에 대해서 파고들었던 적도 있고 노자에 대해서 파고들었던 적도 있고 또 니체를 열심히 파고들었던 적도 있고 한데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상태예요.
조금 여유가 될 때 저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에티카 파고들어 볼 계획입니다. 서점과 추천 도서로 나와 있어서 산 책들인데요.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 마티아스 넬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이 두 권의 책도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어떤 철학적인 사유의 에세이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었나? 그 책을 또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적이 있는데 모건 하우절의 후속작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도 이번에 구매를 해봤는데요. 일단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저는 뭔가 시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참 좋아하는데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골라본 책들인데요. 이거는 저의 어떤 단기적인 성장과는 상관없이 좀 장기적인 성장과 관계된 책이어서 지금 당장 읽을 책들은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의 성장과는 정말 하나도 관계가 없고 그냥 제가 좋아서 뭔가 호기심이 가서 산 책인데요. 한눈에 보는 근육회복학이라는 책과 근육뼈대계의 기능과 운동회복학. 제가 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하는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날 때 조금씩 보려고 산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은 절판된 도서인데요. 중고도서로도 찾기 힘들어서 5만 얼마를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입니다. 이 책은 피아노 연습에 대한 이야기지만 왜 샀냐 하면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연습과 인생의 성장과 이렇게 관계가 될 때 어떤 뭔가 엄청난 희열, 제가 또 축구 연습을 하다가 인생의 성장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정말 엄청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피아노 연습 속에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어요. 이 책의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발췌문들을 보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중고도서를 찾아봤는데 전부 다 5만원, 10만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의 일과 관계된 책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적 성장에 도움되는 주제들, 뇌과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 교육학 이런 주제들을 계속 파고드는 연구가, 작가, 그런 관련 지식인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산 책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학습과학 특강이라는 책, 이거는 이거는 대중서인데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라고, 이렇게 제가 사실 인지심리학 관련해서는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낸 책들은 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또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흥미롭게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싶어서 이 책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진짜 보기만 해도 지루해 보이는 책인데 인지심리학의 기초라는 책. 이 책은 방금 보여드린 책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이 책은 되게 대중적으로 뭔가 쉽게 쓰였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정말 재미없을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보면 잠 올 것 같고, 예전에는 되게 재미를 못 느꼈었지만 이제는 되게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책이야말로 정말 잠 오는 책이지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생기게 되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만큼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 책도 없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책도 비슷한 책인데요. 인지심리학이라는 되게 큰 글자로 정리가 되어 있고 뭔가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죠.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라든지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라든지 제가 계속 참고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면 이렇게 한번 정독을 팍 해버리면 체계화된 지식들이 뇌에 한 방에 다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방금까지 인지심리학에 관련된 책이었고요. 이번엔 뇌과학과 관련된 책이에요. 뇌과학 외국어 학습 혁명이라는 책. 제가 또 예전에 외국어 공부법 관련해서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 중국어 교육 쪽으로 이제 강의를 열심히 만들 때도 있었는데, 사실 외국어 공부에 관련된 지식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요. 저는 어떤 지적 성장에 대한 탐구욕이 정말 큰 사람이어서
내용이어서 뇌과학과 외국어가 이렇게 접목이 된 책처럼 보여서 사봤고요. 이번에는 뇌과학과 학습혁명이라는 책. 제가 앞으로 계속 탐구하고 싶고 저의 일과 관계된 그런 분야의 책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서 샀습니다. 이 책도 똑같아요. 마음, 뇌, 교육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레이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 마음이 태어나는 곳, 우리는 우리 뇌다라는 책. 이거는 앞에 표지에는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안 적혀 있어서 여기를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뇌과학 관련 책이에요. 뇌는 탄력적이다. 그리고 이건 또 최근 책인데요. 1000개의 뇌라는 책. 디자인 자체가 빨리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 우리 인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뇌가 되게 쓸모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금까지는요, 학습법, 뇌과학, 인지심리학,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의 어떤 전문 분야를 만든다면 나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또 정리하고 해가지고 질 좋은 정보를 뭔가 제공하는 작가이자 독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이런 책들을 샀고요. 저걸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건 사실 산지 2-3달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 정확히 떠오르진 않는데 AI 관련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AI 관련 책들을 샀었어요. 이것이 AI 마케팅이다.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라는 책. 박태웅의 AI 강의. 제가 또 음악에 관련해서 또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생성형 AI, 작곡, 작사, 마스터링이라는 책. 이 책도 제목이 뭔가 끌렸어요. 생성형 AI로 추월하는 부의 비법. 약간 한물 가고 있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을 잘 시켜놨을까 되게 궁금해서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프롬프트 만들어서 어떤 AI를 잘 부리려면 AI를 잘 부리는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을까 궁금해져서 샀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 책들도 샀고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눈에 확 들어와서 산 책입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 이 책은 성장하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정말 우와 이거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끌려가지고 샀는데 이렇게나 두꺼운 책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두꺼운 책일수록 좋아해요. 더 오랫동안 좋은 내용으로 즐길 수 있을 거라는 큰 기쁨을 줍니다. 뭔가 게임을 구매를 할 때도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 중에서도 컨텐츠 양이 풍부한 그런 게임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두꺼운 책들이 저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누릴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제가 지금 글쓰기 강의를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예전부터 사실 저는 한 7년, 8년 동안 독서를 하는 내내 글쓰기 관련 책들은 웬만하면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멈추지 않고 글쓰기에 대한 욕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두 권의 책은요. 은유가 만드는 삶과 은유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책. 이 책은 은유란 무엇인가 라는 이 시리즈의 1편 도서가 있어요. 그 책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권을 읽다가 2권, 3권을 바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편은 일단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2편, 3편도 읽어보고 나중에 뭔가 영상으로 또 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글쓰기로 연관을 했냐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은유라는 개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글쓰기라는 주제로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 책은 스스로의 회고록 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책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글쓰기 로드맵 101 이 책도 흘러가다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내용이 어떨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쓰기 생각쓰기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윌리엄 진서의 책인데 왜 그동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읽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쓰기 관련 책이었고요. 이번에는 책에 관한 책이에요.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남이라는 책인데 박솔매 에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은 약간 그냥 너무 B급 에세이 같은 제목이어서 제목만 보고는 크게 끌리지가 않았는데 이 책의 발췌문이 정리된 그 소개 글을 보고 와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의 필력이 되게 너무 감탄사가 막 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좋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책은요, 소설 한국을 말하다라는 책인데 단편 소설들이 들어있는데 그 단편 소설들이 현대의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작가님들이 돌아가면서 쓴 그런 단편 소설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예전부터 소설 읽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소설을 되게 많이 못 읽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의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는 단편집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건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책은 장정일의 공부입니다. 저는 이런 공부라는 단어가 있는 책들을 정말 환장하고 좋아해요. 이 장정일이라는 분은 장정일의 독서일기라는 책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분의 독서일기들을 너무 좋아했어서 이 장정일의 공부라는 책도 개정판을 구매를 해봤고요. 이번 책은 스토리 설계자라는 책. 이 책은 저의 비즈니스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봤고요. 마지막으로 요 책들은요, 중국어 원서인데 전부 다 제가 이미 한국어 버전으로 읽었던 책들이에요. 제가 이미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도 좋았던 책들은 또 중국어로 또 읽으면 중국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효과도 생기니까 시간 날 때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제가 자주 찾던 중국어 원서 서점이 있는데 주문 요청을 해가지고 산 책들입니다. 제가 따로 원서를 모아두는 공간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원서 이야기를 또 시간이 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리저리 떠들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읽어보지 않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박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앞으로 뭔가 새롭게 사는 책들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어떤 생각으로 책을 구매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책을 읽는지 자주자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선수웅이었습니다. 뿅!